아무리 우주가 있고 뭐가 있고 하더라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얘기할 때 이 세상에 관한 존재가 있고 나에 관한 존재가 있고 두 개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자아하고 나죠. 그다음에 자유의지.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아라는 게 이제 막 셀프인데 이 셀프는 사실 뭐 한마디로 하면 나라는 무엇인가죠.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고 나는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철학이나 종교 이런 데서는 자아를 갖다가 단일되고 일관된 실체. 그냥 나는 나죠, 그죠? 하나고 둘이 아니고 나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겨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서양 근세 철학이나 또 이제 근세 수학과 과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는 나라는 게 뭔지 여기부터 모든 것을 이제 출발점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건 뭐건 뭐 전부 다 못 믿겠다 하더라도 그것이 뭔지 생각하는 그것이 의문을 품는 그것이 뭔지 의문을 품는 나라는 것은 있지 않나요? 모든 것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는 나라는 그 주체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에르고 숨, je pense donc je suis.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걸 이제 기본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또 우리 동양에서는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나라는 건 하나고 일관된 거고 분명한 그 실체죠. 그런데 뭐 이제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21세기 뇌신경과학은 나를 갖다가 완전히 해체시켰다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이 자아감이라는 거, 나라는 건 뭐냐? 이거는 신체와 정신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진행한 그런 구성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뇌의 여러 영역들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과정 혹은 구성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나라는 것은 절체적이거나 영속적이거나 또 어떤 단일한 실체가 아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나 할 적에는 뭐 누구나 다 알죠. 나가 누군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주관적인 경우 나만이 알고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겠지만 소유권이 들어가 있겠죠. 이 몸, 내 이 몸뚱아리 이 몸이 이게 내 거다 하는 게 이거 나라는 생각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행위의 주체, 내가 뭘 한다,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어딜 가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판단을 하고 하는 행위나 행동의 주체로서의 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연속성이죠. 옛날부터 나는 있었다.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지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그런 연속성. 이 모든 것이 이제 사실은 아우러져서 이렇게 함께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나라는 이제 관념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갖다 이렇게 아는 데는 사실은 쉬운 테스트가 있습니다. 거울 테스트라는 거죠. 미러 테스트라는 거. 우리 유인원들은 압니다. 거울을 보면은 이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유인원, 침팬지나 고릴라나 오랑우탄이나 보노보나 얘들은 자기가 보고서 이게 나라는 걸 아는 거죠. 알고서 심지어는 안 보이는데도 이렇게 보고 확실하게 그 자아감이 아주 강렬한 자아가 사람만큼의 어떤 그런 이제 사람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런 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미러 테스트라고 하는데, 미러 테스트라는 거는 자아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이제 시험인데, 여기에 통과한 게 유인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고래도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까치 종류 있잖아요. 까치, 까마귀, 앵무새, 새들이 이제 굉장히 피질이죠. 피질, 겉질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없지만은 여기 이제 통과를 했죠. 통과했는데 이제 통과 못한 게 우리가 똑똑하다고 그러는 원숭이나 뭐 고양이나 개나 이런 것들은 통과를 이제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개나 원숭이나 이런 것들이 자아감이 없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 같으면은 후각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시각적으로 이렇게 거울 테스트는 이제 시각 위주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상으로 우리가 걔가 자아감이 없다, 자기가 자신이라는 걸 모른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거울 테스트, 시각적으로 나라고 하는 거울 테스트를 통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그 자아감의 그 측정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루즈 테스트라고 하죠. 루즈라는 건 이제 고루로 빨간색이라는 얘기인데, 루즈를 칠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 1분이면은 여러분들의 아이가, 여러분들의 아니면 손자가 자기 자신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자아감을 갖고 있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이제 루즈 테스트죠. 그래서 이렇게 칠해보고, 대략 이게 15개월에서 한 24개월, 한 2년이죠. 그 사이에 이런 자아감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이 루즈 테스트에. 그전에는 이게 나라는 걸 모르는 거죠, 애들은. 그런데 요 루즈 테스트에 이제 통과하는 게 한 15개월, 어떤 사람은 12개월이라고 하고, 내가 한 15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이걸 이제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보면 이 자아를 이렇게 구성하는 요소와 뇌의 여러 부위에 이렇게 그 영역들이 이걸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 이렇게 본다면은 먼저 신체적인 자아죠. 나라고 느끼려면 나라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느끼는 부위죠. 자신이 몸에서 나라고 느끼는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이제 지금 여기 쭉 이렇게 이제 그 뇌에서 내 몸이라고 느끼는 부위를 갖다 쭉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일일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 하는 것보다도 그 보면 이제 이렇게 여러 부위들이 이렇게 신체적인 부위라는데, 대략 보면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두정역이라는 데서 이마 여기라는데, 이 머리 윗부분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제 이 신체적인 이런 감정이 이제 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두정역 보면 이런 이제 여러 부위들이 있는데, 근데 뭐 요새 최근에 연구에 하면은 뭐 전방 쇠기업이라고 그래요. 두정 이것도 다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에. 여기 이제 몸의 균형도 유지하고 이런 저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신체적인 자아감을 느끼는 뇌의 영역들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느끼는 것은 현상적 자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존재한다,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의식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그 경험이죠. 느낌. 요거를 관장하는 부위는 대개 보면 이제 내 안쪽에 있는 저런 이제 이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후방 저쪽 대상 피질이라든지 뇌섬엽이라든지, 또는 이거 이제 기본 모든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다음 시간이나 제가 이제 그 불교 이제 후속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부위들이 대개 중앙부에 있는 부위들이 감정적 혹은 느낌적으로 대가 있다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행위적 자아. 행위적 자아라는 것은 이런 거냐면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 내가 뭘 결정하지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결정은 내가 내렸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데, 그거를 갖다가 느끼는 의식적인 자아, 셀프죠. 자아를 만드는 게 주로 이제 배외측 전정지역 여기하고 전체 대상 피질 여기서 주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사적 자아입니다. 좀 스토리 위주, 내러티브한.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랬고, 어렸을 때 이랬고, 지금 이랬고, 오늘 이렇게 됐고, 다음에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이제 어떤 이야기적인 요런 나가 있죠. 그런 느낌을 만드는 그 뇌 부위가 바로 이제 이런 부위인데, 이제 여러 이제 부위가 있는데, 해마라든지 해마는 일단 이제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위들이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측두 두정척합부라고 이렇게 요 경계 부위인데, 이런 부위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와 외부와 그걸 구분하는 자아죠. 그러니까 이 경계입니다. 셀프, 나하고 다른 거하고 타인이 됐건 아니면 외부 사물이 됐건 그거하고 어떤 경계감을 가지는 그런 그 자아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고, 또 아니면 이게 사회적인 것,
이런 거가 이렇게 구성이 이런 것을 이런 느낌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이런 지금 여기 열거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거울 유런이래요. 거울 유런. 약간 이제 거울 미러 테스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울 유런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원숭이에서 이제 처음 발견된 건데 다른 원숭이들이 막 두들겨 맞거나 그러면 자기가 아픕니다. 내가 원숭이처럼 돼갖고 공감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런 게 이제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했는데 사람이 이게 이제 사람에서 가장 강하게 그런 게 느껴지죠. 이게 사회적인 뭐 이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또 뭐 이제 이런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앞쪽에 있는 뇌성형이라든지 이런 부위들이 이 나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를 만드는 구성 요소는 보면은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 부위들이 나를 갖다가 나가 뭐다 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그런 느낌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위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이제 서로 그 연결이 되면서 서로 또 얽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를 보냐면 우리가 이제 태아에서부터 자라나는 과정에 지금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6개로 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그 자라나는 과정에 하나씩 이렇게 이제 그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태아는 임신 3개월에서 그 태어날 때 그 무렵에는 아주 원초적인 신체적인 자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남하고 이제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이 태아들은. 그러다가 신생기에서 그러니까 출생에서 1개월 사이에 뭐를 느끼기 시작하냐면 신체적인 자아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이게 내가 세상하고 틀리구나, 나하고 뭐하고 틀리구나. 또 제일 먼저 이제 만나는 게 이제 어머니나 뭐 누구겠죠. 이거는 내가 울면은 뭐가 이렇게 오는데 이게 나 아닌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아기 1세에서 3세쯤 되면 이때 이제 현상적인 자, 나라는 느낌을 진짜 감정적으로 또 자전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스토리로 만드는 그런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이런 이제 초기적인 이런 이제 관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로즈 테스트죠. 그 로즈 테스트 요 시기에 이렇게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관련 부위들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발달이 되는 겁니다, 뇌에서. 그 다음에 대략 한 4살에서 10살쯤 되면 서사적인 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고 나라는 개념이 이렇게 있죠. 어떤 사람은 보면 아주 어렸을 때 일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한 2살 때도 기억을 하고, 이런 건 이제 이런 서사적인 자아가 언제 이렇게 발달이 됐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좀 개인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건 지능의 차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되면은 그 셀프 아더 디스크죠. 나하고 남하고 구분하는 이런 이제 자아가 정체성을 탐색하고 이런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또 발달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완전하게 자아가 이제 통합이 되는 거는 비로소 20세 후기, 20세 말이 되면은 비로소 이제 이런 모든 자아들이 비로소 통합이 되면서 나라는 느낌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전에는 이 인간의 두뇌가 이게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청소년기 이렇게 이제 뭐 우리 사춘기 초역 때는 다 완성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 뇌신경과학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게 우리로 치면 대학교 한 뭐 이렇게 3, 4학년 이렇게 돼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25세 정도 이렇게 돼야.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가혹한 입시 뭐 이런 걸 해갖고 그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시스템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뇌신경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찍 발달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게. 근데 그 늦게 발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춘기 되면 온갖 호르몬들이 저걸로 머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정도가 전부 틀리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대기만성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조기 영재교육 뭐 그러는데 물론 그런 그 특징을 가진 그 사람들이 아이들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25세 전후가 돼야 비로소 되는 거예요. 어떤 제임스 켈러니가 신경과학자인데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학 가기 전의 대학 가기 전의 사람하고 대학 졸업 후의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나이인데 그 시기에 이제 우리는 그게 인생이 결정나는 거죠. 뭐 수능 보고 뭐 보고 인생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는 그게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면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자아 형성하고 이제 굉장히 관련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뇌의 각 부분이 나라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대략 보면은 여러 뇌 부위들이 서로 관련 명들이 협동적으로 작동해서 만드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린아이의 발달 순서 그거하고도 대략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발달 과정에서 여러 영역들이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자아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단일된 개체나 단일된 영역이 만든다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은 뇌에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이제 선천적으로 어떤 뇌에 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위에 어떤 장애가 있으면은 그런 자아감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맨 위에 있는 폐지성 장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뭐 대개 이제 충격적인 사고나 이런 데서 후에 이렇게 되는 건데 보면 여러 가지 저기 나옵니다. 다 죽은 기억. 내 몸 안에 나 말고 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있고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꼭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 몸이 감정적으로 그런 현상이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카프라 증후군 같은 거는 가족이나 친구가 저게 내 어머니가 아니다. 저게 내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자아감에 이게 혼돈이 오는 그런 저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향적 기억 상실은 이제 뭐냐면 새로운 기억을 못 만드는 거. 그 유명한 게 이제 그 HA라는 환자고 이제 배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제 했던 기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할 때 했던 그런 저거죠. 그래서 기억을 못 만드는 겁니다. 서사적인 자 이야기로 이렇게 되는 내러티브한 이런 자 셀프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은 과거 기억을 못하는 입에서 자아감이 어떤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감정 인식을 불능한다든지 신체 무소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아라는 것이 단일되고 어떤 확정적이고 일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구성 요소가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협동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라는 그런 느낌을 만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해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장애 이해를. 이제 분리뇌라는 게 있어요. 분리뇌. 우리 이제 보통 좌뇌 이제 우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흔히들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전에 그 이제 일종의 도시 미신이죠.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뭐 이쪽 있는데 몇 퍼센트밖에 뭐 평생 몇 퍼센트밖에 못 쓴다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순홍터 얘기입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모든 순간에 전뇌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뇌를 평생 구석구석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몇 퍼센트 쓴다는 건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기능을 주로 많이 담당하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좌뇌우뇌인데 이제 뭐 요약을 하자면 좌뇌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뇌는 총괄적이고 통합적이고 시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주로 전문화가 되어 있는 저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하는 건 이제 좌뇌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이 좌뇌와 우뇌를 요 이제 사이에 이제 뇌량이라는 게 뇌들보라고 뭐 이렇게 우리 이제 번역을 하네. 요 부분이 이제 절단이 되면은 뭐 실제로 절단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그 간질이라든지 아주 심각한 이런 적이 있어서 뇌를 안구를 갖다 잘라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삽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21세기 이후에 그런 경우라든지 이렇게 이제 분리뇌가 돼서 뇌를 이제 방구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
제거를 했을 때도 이제 다른 부분이 보충되고 삽니다. 근데 이제 기능이 상당한 이상이 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연구하는 사람이지 그 로저 스페리하고 마이클 가자니가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앞에 스페리라는 사람이 이걸로 노벨 생화학에서 의학상까지 수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실험은 분리뇌, 아까 그 뇌량이 딱 끊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고 보통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쪽 뇌가 그 신체 이쪽 부분은 이쪽 뇌가 담당을 하고 또 이쪽 거는 이쪽. 그러니까 좌뇌 우뇌가 반대 방향의 신체를 이렇게 관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했던 유명한 실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앉혀놓고 가령돼서 이제 화면에 페이스 이렇게 이제 바짝 합니다. 그다음에 뭘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뭘 봤냐 물어보면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좌뇌 같으면은 여기 봤는데 아무것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왜냐면은 분명히 저게 있는데 이쪽 한쪽 뇌가 그 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못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이 언어죠. 언어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언어 처리, 좌뇌에서 이제 주로 언어 처리를 하니까 오른쪽에 이제 저렇게 있는 것은 그 처리를 제대로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압니다. 만지라고 그러면 만지고 그게 뭐다 하는 건 알아요. 알지만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그럼 오른손, 왼손이, 반대손이 제대로 그리지 못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봐서 그 좌측물체를 그리는 데는 왼손이 오른손보다 훨씬 더 잘 그린다는 거예요. 그 왼손이 잘 그린다는 거는 시각이나 이런 거는 뭐냐면 우뇌가 우세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예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평상시에는 이게 뭐 구분합니까? 그래서 왼쪽 오른쪽 구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절단이 된 경우에 어떤 두 개의 인격체가 아니면 두 개의 현상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분리가 된 채로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타르 증후군. 이거는 뭐냐면은 이 뇌 부위에 특히 이제 뇌섬유하고 전두엽의 특정 부분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고 계속 묻습니다. 의사 찾아가서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내 이쪽은 뇌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내가 그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꽉꽉 우기는 겁니다. 자기 몸의 일부 혹은 전체가 죽었다고 우기고 그 다음에 나는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주 비관적인 망상을 하는 증후군이 진짜 장애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면은 뭐가 잘못이 되냐면 뇌섬유에 뇌섬유라는 부위가 이제 이상이 있어갖고 주관적인 자아의 고장이 나는 겁니다. 내가 있다, 감정적으로 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느끼는 그 부분이 장애가 난 거고 또 전두엽의 이 부분이 자아 관련 부분이 고장이 나서 그걸 인지하고 판단하는데 이런 데 이제 장애가 있는 이게 이제 두 개가 합쳐서 이제 저런 증상이 되는 거죠. 증상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이제 2000 몇 년도 이 논문이고 이걸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은 계기판이 놓아버린 비행기 조종사 앞에 계기판이 다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가는 겁니다. 자아가 망가져버린 겁니다. 망가져버려갖고 이런 이제 증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체이탈,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체이탈, 임사체험, 이거 다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문제라고 했잖아요. 임사체험은 이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임사체험은 그 자체는 자아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느끼잖아요. 죽은 가족들이 뭐 만나고 옛날 어른도 만나고 이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자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확실하게는 환각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제일 비교적 잘 밝혀진 환각입니다. 영혼이나 의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건 유체 이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체 이탈만.
유체 이탈당한 이제 인사체험을 이제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뭐냐면 전 인구의 서구인 같으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평생에 한 번은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느끼는 겁니다. 이 유체 이탈은. 이거는 꼭 뭐 어떤 아파서 느끼는 것보다도 우리 가끔가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꿈속에서도 가끔 그런 거 잠깐 느낄 때 있고, 약물 중독이든 심한 피로 이런 걸 느끼고, 심할증이면 심장마비 수술을 했다든지 뭐 이럴 때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자아감각, 즉 신체자하고 시각과 감각적인 자가 이게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신체를 이탈해서 보는 이탈이 된 거, 그러니까 자기 신체, 나라는 그 신체에서 벗어난 거죠. 벗어난 현상하고 오토스코피, 그러니까 떠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제3자 입장에서 그거 두 개의 현상이 겹쳐진 그 현상인데 이 원인은 이렇게 보면은 그 주요 원인은 저런 관련 부위의 감각계에 관련된 정보가 어떤 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점 혹은 장애로 인해 갖고 모호하게 입력된 겁니다. 명확하게 입력이 돼 갖고 그거를 갖다가 그 결과로 이제 고유 수용성이라는 건 이제 자기 신체의 위치, 자세, 뭐 움직임을 감지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죠. 뇌에 그거 촉각, 몸의 위치를 알려주는 전정 그 계절 이런 것들이 통합을 하지 못한 겁니다. 아까 자아라는 건 여러 개가 통합이 돼서 나라는 걸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부가 고장이 난 겁니다. 고장이 나서 그게 분리되게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서 여기 이제 전정기 오적장 이렇게 돼갖고 특히 척도 두정역이라고 해서 저 부분입니다. 저 부분에서 요거는 2007년에 이게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 아주 굉장히 정명한 저거죠. 여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시간에 우리 박사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저기 의사들이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정말 공부 안 하는 의사들입니다. 정말 공부 안 하는 의사들 이런 걸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사후의식이 이런 얘기는 잘 밝혀진 얘기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자아의 일부가 그 어떤 분리돼서 분리된 감정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자아에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측두역, 부정역, 적합도역 손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뭐냐면 어떤 장애가 있냐면은 진단 농담 이런 걸 이제 구분을 못하는 이런 어떤 주로 이제 어떤 외상이나 이런 거 중풍이라든지 외상 이런 거 후에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단 농담을 구분 못하고 남의 그 입장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의 이 구분 뭐 이런 개념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혹은 약화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자폐죠. 그거 역시 자아의 어떤 그 궁극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다. 밀접한 관계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설정, 나와 외부 이거의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선천적으로 그게 발달을 못했거나 아니면 발달 과정에 이제 그게 불안전하게 된 그 원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뇌 저런 부위에 이제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런 거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조현병이죠. 우리 이제 흔히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던 거죠.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피해망상. 그거 아니까 누가 내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지금 다른 사람이 그대로 듣고 있어. 그 다음에 텔레비 속에 인물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제가 알아듣고 지금 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아가 무너진 겁니다. 나의 자아와 다른 사람의 자아 이게 무너진 거죠. 어떤 부위에 이상이 있는 요거는 이제 병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아라는 건 하나가 아니다. 뇌의 여러 부위가 만드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어디까지나 기능적인 겁니다. 그죠? 기능적인 어떤 부위가 어떻게 해서 어떤 부위가 이런 건데 우리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적으로 보려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전체적으로 그럼 뇌과학자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앞서서 일단 철학자들도 19세기 말 이후 최근 20년 사이에 뇌과학이 골목적으로 발전을 해갖고 철학자들도 이런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베네시로 아주 저명한 이 철학자죠. 이 사람은
자아라는 건 환상이다. 근데 환상, 주관적인 이런 실체가 아니다. 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철학자가 아니다. 과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과학책을 가장 많이 읽는 또 공부하는 그런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다음 이제 매칭거라고 요거는 아마 제가 불교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 이건 뇌가 생성한 실체 없는 그 현상이다. 그렇게 했고, 그럼 이제 뇌 신경학자들은 어떠냐? 안토니오 다마시오죠. 이거는 뭐냐면 자아라는 거는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신체와 뇌가 상하작용을 하고 여기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초적인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핵심적인 자아라는 건 외부적으로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그 감정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사적인 자아, 이런 것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만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라마찬들이라고 인도의 아주 저명한 그 뇌과학자입니다. 그 유시센데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자아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내 뇌가 나를 꼭 다른 사람을 붙이고 보는 거.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기본 메커니즘은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아마 상대랍니다. 즉 자신을 타인의 시점에서 보는 능력이 그게 바로 자각이 아니라 그 자아 일단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가전이 아까 그 좌뇌문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아라는 거는 좌뇌가 아까 이제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불완전한 그 정보를 가지고 거기서 때려잡아갖고 그냥 만드는 꾸며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좌뇌가. 우리 지난 시간에 지각이죠. 감각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인지작용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컨트롤드 할루시네이션, 그 통제된 판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가 서사를 만드는 것, 이게 자아라는 겁니다. 그다음 아닐스에서요. 영국 소서스 대학의 이게 컨트롤드 할루시네이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몸이 외부 세계를 끊임없이 수정하는 모델 중에서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구성된 경험이지 이건 실체가 하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셉 루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네스는 이거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 약간 통합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어떤 구조상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뇌 특정 영역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네트워크적인 그런 만들어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 수잔 그린필드. 이 여자는 2008년에서 2010년인가 한 12년 동안 영국 왕립협회 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로얄 인스티튜션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여기 아주 저명한 뇌과학자입니다. 이 여자는 뭐냐면은 이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매 순간 변하는 신경 활동의 패턴이 만드는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이제 이 분리적으로 어떤 영역이 이제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본 거죠. 그다음에 저 사람 미치오 가쿠라는 아주 저명, 이건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예요. 뭐 평행우주라든지 여러 책을 쓴 사람인데 이 뇌에 대해서도 정말 성견지경이 있는 이런 저걸 써서 그 퓨처 오브 마인드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뇌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자아거든요. 자아가. 내 마음에 여기서 나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주식회사 모형의 비유를 했어요. 주식회사. 근데 이제 주식회사 이렇게 가면은 그 사원들이 쭉 있잖아요. 사원들이 하는 일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몸에서 뇌에서 벌어지는 게 됩니다. 뇌 무의식들이 수많은 무의식들이 각자 일하고 있어요. 서로 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게 뭐 무슨 부, 무슨 과 이렇게 되면 과장은 알잖아요. 과장이나 뭐 부장, 계장은 알 겁니다. 대리역, 좀 책임자, 팀장 이런 사람은 알죠. 그런 거는 뭐에 해당되냐면은 어떤 급박하고 아주 중요한 감정 이런 것들은 고선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팀장선에서 과장선에서. 근데 CEO는 몰라요.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중요한 사항, 그 사항들이 다 집합이 돼갖고 올라가면 CEO는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식회사의 사장 같은 게.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사장은 세부 사원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무의식이 하는지 전혀 몰라요. 걔들이 집합이 돼갖고 중간에 팀장을 거쳐, 팀장이나 뭐 과장을 거쳐서 오는 중요한 사항만 결정하는 거. 그게 의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회사하고 틀린 거는 주식회사는 사장이 분명히 있죠. 주식회사는. 근데 이 뇌에는, 이 네트워크 여기에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기도 됐다, 여기도 됐다. 순간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수시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뭐가 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해진 나가 없다는 겁니다. 회사의 CEO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순식간에 내가 되고 내가 사장이 되고 이렇게 막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미치오 가쿠의 네트워크에 기반을 한 이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게 아주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과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뭐 개념은 이제 이게 한 70년대부터 이렇게 조금 나오기 시작했지만 20세기 이제 후반 21세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됐습니다. 인터넷이나 이제 이런 게 인터넷 그 데이터 처리하는 게 다 네트워크죠. 이게 사회과학 혹은 자연과학, 공학 전 분야의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라는 게 이제 그 마디죠. 마디라는 게 이게 뉴런이죠. 그다음에 접합부가 그 시냅스가 되어 있고 인간의 이 뇌에는 최소한 860개의 뉴런이죠. 그 2,000조, 3,000조는 한 1,200억 개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접합부는 100조 이상입니다. 그 수많은 네트워크가 순간적으로 이 앞이 쌍하고 하는 게 우리의 정신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인데 이 과정에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자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데 이 의식의 네트워크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일 구조가 아니고 수시로 바뀌고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대략 보면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 무작위적인 네트워크가 있고 좁은 세상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좁은 세상. 그건 스몰 월드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은 요 마지막에 여기는 작은데 가끔 가다가 하나가 퉁 뛰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가 뽕 뛰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나하고 저기 에스쿠모에 있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6단계만 거치면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좁은 세상입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좁은 세상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저쪽에서 탄자니아에 있는 사람만 나하고 6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평생에 그 사람들의 연결되는데 그 중에 딱 한두 개 몇 개만 연결되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좁은 세상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척도 없는 네트워크,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는 거는 허브가 있는 거예요. 허브. 그 먼 데를 이렇게 이 허브가 몇 개 허브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호형만 쓰면 이거가 약간 떨어지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뇌에는 어떻게 되냐? 요거 두 개가 결합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몰 월드 특성, 즉 좁은 세상 네트워크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짧은 규모에서는 짧은 뉴런 간에는 이런 스몰 월드 네트워크의 특징을 가지고 또먼 장거리 뭐 이런 것에서는 스케일 그 특징을 가지고 이런 두 가지 특징을 이제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요. 이건 네이처에 이제 이걸 모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노드 수가 20에서 100개, 실제로는 수조가 해야 될 텐데,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 뇌는 그냥 무작위하게 네트워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듈이 있는 겁니다. 모듈, 일종의 이제 허브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네트워크 안에 이 네트워크가 노드와 연결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있고, 그러니까 우리 뇌는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 전체 네트워크 그 중에 그 크게 밀집되어 있는
모듈이라는 게 있고 또 이게 모듈 간에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안에 네트워크가 있다. 우리 뇌는 인간의 뇌는 그 아주 복잡한 인간은 이렇게 이제 그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이게 균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제 어떤 장애가 있으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자아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내가 뭘 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내일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남이 결정하는 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의지가 이 이제 뇌과학에서 큰 문제가 됐죠. 이게 첫 번째 문제, 그 실험은 독일 사람, 프라이부르크 이제 대학의 두 과학자가 64년인가 68년에 했던 실험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인데 여자분인데 그 손을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이제 이 뇌 이제 이 전기 상태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이제 테이프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디지털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보니까 움직이기 한 1.5초 전에 뇌 활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당시에는 그걸 자세히 기록할 그런 이제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서 이제 역산을 해서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1983년인가요? UC 샌프란시스코에 벤자민 리엣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실험을 한 겁니다. 유명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어떤 피실험자가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당신이 누르고 싶을 때 눌러라 버튼을 뭐 이렇게 손을 깜빡하든지 누르고 싶을 때 누르고 언제 그 눌렀는지를 알려주고 이제 기록을 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내가 눌러야지 하고 딱 결정한 0.2초 후에, 그러니까 200m초 후에 행동으로 이 눌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별로 놀라운 게 아닌데, 놀라운 거는 내가 이걸 눌러야지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기 350초 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550m초죠. 그러니까 한 0.5초 전에 뇌가 미리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결정하기 전에 0.5초 전에 뇌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쇼킹한 결과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주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전이를 그 전기 활동을 독일어로 이제 약간 번역으로 레디네스 이제 포텐셜 우리말로는 이제 준비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내기 전에 뇌에서 이미 전기력이 활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거는 이제 막스 프랑크 연구에서 2008년에 한 연구인데 아까 벤자민 리벳에서 이제 수많은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2008년에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이 두 사람이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한 0.5초였는데 이거는 몇 초였냐면 한 10초 전에 뇌에 활동돼요. 내가 뭘 결정을 내리기 10초 전에 이미 뇌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쇼킹한 사건이에요. 그 결정을 내가 내리는 게 뇌에서 이미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철학자, 이제 뇌신경학자들 간에 수많은 이제 그 논쟁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많은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다 이제 2012년에 프랑스의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 중에 이거 이제 주도 이제 그 팀장 중에 하나가 저명한 우리 신경과학 학자입니다. 그 전역 작업 공간 이론이라는 그 이론의 제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팀에서 한 건데, 이걸 조사를 해본 겁니다. 같이 분석을 해본 겁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가 뭐냐면은 리벳의 피실험자 보고 이걸 누를 때 누르세요 했는데 그게 엄청난 그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거 누르세요 하니까 그 말이나 거기에서 이미 뇌가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뇌가. 그게 이겁니다. 당신 이거 누르세요 하는 그 환자가 긴장이 돼하고 뇌에 활동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어. 당신은 이제 누구세요? 이게 없으면은 막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끊어지고. 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 사람 결론은 리벳의 실험에서 활동전이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활동전이라는 건 원래 뇌에 있는 무작위적인 활동이다. 무작위적인 자궁이라는 거 신경자궁인데 그게 우연하게 그게 딱 떨어져 갖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더 중요한 얘기예요. 리벳 시험보다. 이거는 뭐냐면 리벳의 시험은 내가 결정하기 전에 뇌의 활동이 먼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원래부터 그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결론이에요.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결론입니다. 더 부정하는 결론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럼 이제 사람으로 이제 동물은 어떠냐고 합니다. 동물은 이거는 이제 2005년에 미국 UC 샌디에고 팀이 한 겁니다. 거머리 있잖아요. 거머리는 이제 그 뉴런의 신경세포수가 몇 개 안 되는 한 대만 밖에 안 되는 이 동물인데 이걸 갖다 해놓고 거머리의 정기적인 상태가 그 정기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거머리가 도망갈 적에 헤엄쳐서 가기도 하고 기어서 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머리가 내가 헤엄칠까 기어갈까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기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죠. 사람뿐만 아니고. 이 문제는 이제 심각한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겠죠. 자유의지가 없다면 결정론입니다. 이 세상은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이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그러죠. 다 결정이 됐다는 거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고 칸트나 이런 거죠. 아니 칸트나 이런 사람은 아니다. 자유의지가 있다. 세상은 비결정론이라서 이제 철학들 사이에 이게 그 자유의지하고 결정론하고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갖고 이제 싸우고 쭉 했습니다. 이건 철학자들의 논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공통적인 합의는 없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결론을 얘기를 한다면은 현대 뇌신경과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뭐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리벳이 생각했던 처럼 환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걸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무의식하고 관련이 돼 있는 무의식하고 이건 다층적인 과정의 결과이고 무의식과 무의식이 상호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현상인데 자유의지가 정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으면 내 정말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얘기죠. 가령 대해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미 무의식 속에서 다 이렇게 준비가 됐던 겁니다. 기가 막힌 결정을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절대 그러면 안 돼. 미리 그런 여건이 무의식 속에서 돼 있기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 사람을 제가 순전히 다 정형한 그 신경과학자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환상이거나 이것은 그 자유의지는 이거는 어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아닐세스 같은 사람은 자유의지는 환상인가? 환상조차도 아니다. 환상조차도 아니다. 환상이 아니라 환상조차 아니다. 세상 밖에 진짜 빨간색이 없이 자유의지라는 거 없다. 그렇지만 이 자유의지의 경우는 생존의 필수적인 그러나 아주 유용한 그 자각 경험이다 그런 겁니다. 아까 그 여자분 있잖아요. 이런 거 왕립학회 이 사람은 자유의지라는 것은 장별의식이거나 속임수, 유론의 정교한 허구 구성입니다. 거의 만능 신경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건 이제 AI가 만든 가짜 지금 아인슈타인 진짜 저렇게 쓴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의지는 없다 그랬어요. 자유의지는 그건 환상이다. 자유의지는 환상이고 그 다음에 셀프, 자아라는 것도 환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건 내 의지가 한 게 아니다. 왜? 자유의지가 없어. 농담을 듣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데 자유의지가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 자유의지는 왜 지나갔을까? 이제 금방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민경 교수님 조금 한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왜 진화를 했느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진화적으로 이게 이점을 재. 왜냐면 나라는 감정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물은. 그죠? 이 몸은 나도 아는 게 없으면 생존 활동도 안 하고 번식 활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 그래야 미래도 계획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뇌과학적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죠. 다세포 생물이죠. 우리 몸에, 사람 몸에 30조에서 4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거는 다 독자적인 생명체입니다. 다 독자적인, 다 살려고 하는 겁니다. 다 살려고. 그거를 통제하려면 누가 중앙집권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걸 교통정리해주는 사령관이 하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개판 오리지입니다. 그걸 어디서 찾느냐. 사람이 죽고 나면, 동물이 죽고 나면, 생물이 죽고 나면 각 세포는 다 수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피부세포는 며칠 만에 죽고 뭐는 며칠 다 각자 죽는 겁니다. 얘들이 죽는 거는 이유도 모르는 채 죽는 겁니다. 뇌의 고장났기 때문에 죽을 때 산소가 공급이 안 됐거나 그래서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장 오래 생존하는 세포 지금까지 기록으로는 백혈구 세포라고 그래요. 근데 사망 후에도 한 사람의 경우는 5%는 70시간까지 약 한 3일 동안 생존한 기록이 있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단백질이 다 분해가 돼갖고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아마도 끝까지 좀 오래 살아있는 거는 이 대장균이라든지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나라고 얘기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고 하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입니까? 뇌세포입니까? 간세포입니까? 뭡니까? 그 뇌세포는 1200개나 있어요. 1200억 개나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게 있어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과정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촬영을 나라는 이 모임이 그 연결이 그 어느 게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의 원자는 세포는 많을 것도 없고 세포를 무슨 원자는 2년 반 어떤 사람은 7년 반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 됩니다. 나라고 할 게 하나 물질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정신적으로 마음이라는 거는 자아라는 건 뇌의 이해와 비슷한데 나라고 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아니면 뜬구름 거예요. 뜬구름. 구름이 저기인데 실체가 아니야. 수증기죠. 수증기는 이론에 해당이 되죠. 분명히 모양이 있어요. 실체가 있는 것들이 보이지만 여기서 구름이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사합니다.